반갑습니다. 장신고등학교 영어2 교과를 맡은 최영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정규 수업으로서 영어2 과목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업입니다. 시리즈로는 에피소드 1이라고 제가 화면에 적어 놨는데 매 수업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1이니까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시간 동안 들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20분짜리 강의 2개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는 총 4개의 강의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50분 강의 중에 20분짜리 강의 2개를 듣고 10분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프라인 개학이 밀려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마 고3으로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교도 안 가고 해서 조금 불안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다 같이 3학년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 선생님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도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개인 건강 관리 늘 잘 하고 또 수능 칠 때까지 아프지 않도록 철저하게 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정규 수업이니까 꼼꼼하게 필기도 잘 해주시고 정리도 잘 해서 중간고사 기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영어 2 과목에서는 수능 특강 영어를 하게 되겠는데요. 어, 우리 3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준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그 파트 1 유형에서 1단원에서 9단원까지는 과제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미리 2월 달에 수업한 분량도 있고 나머지는 3월 과제로 다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10단원에서 12단원까지는 실용 영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용 영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 저는 영어 2 영어 2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황의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용 영어 1시간과 영어 2 1시간 이렇게 구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용 영어가 일주일에 2시간, 영어가 2시간, 실용 영어 황유소 선생님 1시간, 어, 영어 2 1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험을 칠 때는 영어 2의 요만큼이 영어 2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과목, 그 다음에 실용 영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렇게가 합해서 이렇게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총 두 과목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각각 쳐야 됩니다. 그래서 각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시험 범위가 바로 되니까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 13단원, 그리고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 14단원, 그리고 문단 속에 문장 넣는 이것도 순서 파악하기 계열이죠. 논리적으로 글 읽기 계열 중에 하나인 문장 넣기 이렇게 해서 13, 14, 15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나가고 나면 그 다음 파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진 않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도를 나갈 예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문의 개수가 단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4개에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뭐 많으면은 20 지문, 적으면은 뭐 15개, 16개 정도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시간에 한 지문을 3개 정도 나간다고 본다면 한 3주 분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속도를 내서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3단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76페이지를 이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텍스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만 한번 풀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예습으로 충분하고요. 이제 복습을 좀 열심히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선생님 수업 듣고 단어 정리하고 문법 정리하고 또 몰랐던 것들 이해하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 저 수능까지 수능에 직접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한번 볼 텐데, 흐름에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몰입한 나머지 학생들이 많이 어려운 문제 또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번대에 주제 찾기는 굉장히 익숙한데, 흐름에 무관한 문장을 찾으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흐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에서 무관한이라고 했으니까 주제에서 벗어난이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주제 찾기 문제이고 그 주제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문을 찾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뭔지 찾으면 거의 90% 정도는 답에 접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번대 문제들 중에서 특히나 논리적으로 읽기 시리즈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상관없는 것 찾기, 뭐 상관 있는 거 순서대로 넣기, 순서 배열하기 이런 것들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하지만 다 주제 찾기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늘 요점과 요지를 많이 찾아야 하죠. 신문 기사를 읽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읽는 것처럼 어, 이런 글도 마찬가지로 늘 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이지만 그래도 기존의 주제 찾기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라. 요것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큰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각만 하지 말고 꼭 다음에 모의고사 우리 4월 중후반에 모의고사 하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문제를 풀 때 내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질문 나왔습니다. 이제 요거는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풀려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지만 실제로는 뭘 찾아야 된다? 네,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주제. 그런데 이 주제가 있는데 여기서 상관없는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주제와 상관없는 거 찾기잖아요. 그런데 지문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지문이 다 보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 보기 1번 앞에 꼭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의 문장이나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는 주제와 상관없는 게 있을 수 있죠. 걔가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1번 보기 앞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얘는 반드시 주제와 일치하겠죠. 왜냐면 얘는 보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글의 흐름에 딱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1번 보기 앞에 나오는 이 비어 있는 요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이 바로 뭐냐면 이 글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흐름을 어느 정도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however 하면서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however 하면서 이제 1번부터 다른 이야기를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비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 수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최대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 주어져 있는 글은 주제와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요것을 판단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common sense knowledge may have merit.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가죠. 주제는 이 문장에서는 이제 주어는
common sense knowledge가 되겠습니다. common sense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상식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상식, 근데 여기 지식이잖아요. 그러면 상식 지식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 어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근데 common sense가 형용사로는 상식적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다? 메리트, 이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려우니까요,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접이다, 그죠? 반대의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뭐도 있을 수 있다? 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서 not the least of which is that it often contradicts itself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구문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분석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제일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콤마 위치 구문입니다. 콤마 위치 구문은요 보통 관계대명사 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앞에 나오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콤마 위치가 오면 콤마의 역할이 뭡니까? 한번 이거 쉼표잖아요, 그죠? 쉼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쉬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콤마 위치가 나오면 and it을 넣어줘서 해석을 하면 제일 깔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문장을 이어서 해석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쉼표의 의미를 살리라는 거죠. 계속적 용법. 근데 우리가 용법 외우자면 수능에 용법이라고 하는 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일단 한번 쉬면 된다는 겁니다. 콤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문장을 한번 끊고서 그런데 가장 덜한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 중에 그것이 그럼 가장 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어, 덜하다, 가치가 없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가장 가치가 없지 않다니까 거꾸로 보면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은 딱 봤을 때 우리가 관용 어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려면 그 기본적으로 요거 자체를 not the least of which is that 요걸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가장 그 중에서 그러니까 단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그것 자체로서 뭐 된다? contradict 알아요?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어려워 보이지만 별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주제 여기서 토픽 이 글의 토픽은 뭐냐면 상식적인 지식이란 겁니다. 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지식이 뭡니까? 뭐 지구가 태양을 돈다, 뭐 물은 영도가 되면 언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자체로서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이 들죠. 그러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좋은 건데 편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점은 뭐냐면 그것 자체로서 contradict, 바로 모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에 가까울 것인데 뭐하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상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충된다는 건 뭡니까?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A가 맞아라고 말하면서 어떨 때는 B가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식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가 좀 부족한 친구들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상식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 글쓴이는 긍정으로 바라보나요? 부정으로 바라보나요?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한번 이거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지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유는 뭡니까? 바로 contradict 하니까, 모순되니까. 어떨 때는 A 하라고 해놓고 어떨 때는 B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 문장 하나 자체가 이 글 전체의 맥락을 꿰뚫어 보는 중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밑에다
네, 바로 나왔네요. 방금 우리가 상충되는 예시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바로 깔아주네요. 여기 논리적인 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그 다음에 바로바로 제시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쓴 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을 때가 있냐면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 서로 유사한 사람들이요, 서로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가로 안에 보니까 속담 같다, 그죠? 새들은 새들인데 어떤 새들이냐면 한 가지 종류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요. 여기 fro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리죠. 무리가 together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 우리 똑같은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런 뜻이고 그런데 문제는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또 좋아한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더니 opposite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이요. attract 서로에게 끌린다는 겁니다. 자, 어떨 때는 똑같은 것들끼리 모이네라고 해놓고는 또 어떨 때는요,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네라고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둘 중에 어떤 것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 놓고 또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떨 때는 그것 서로가 상충된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떨 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부류끼리 모인다라고 해놓고 어떨 때는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과연 믿고 절대적으로 따를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파악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지식, 그러니까 속담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옳다라고 기본적으로 믿는 그런 지식이 문제가 있다, 특히나 상충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맥락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질문 보도록 하죠. 1번. We are told that. 자, we are told 하면 우리가 수동태로서 tell이잖아요. 그죠? tell인데 말을 반대로 수동태니까 말함을 당하다니까 듣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groups are wiser and smarter than individuals. 여기서는 비교 대상이요. 그룹 단체가 누구보다 개인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하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속담과 똑같습니까? 머리 두 개가요 하나보다는 더 낫다. 그죠?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런 표현 들어봤죠. 그런데 또 뭐도 있냐면요. Group work inevitably produces poor results. 자, 그룹워크, 팀워크 함께 하면요. 서로 같이 하는 그룹에서 하는 일은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거 좀 쉬운 말로 하면 inevitably 그리고 inevitable 하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이잖아요. 그죠? inevitably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무엇을 생산하게 된다? 좋지 않은 결과, poor result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또 뭘로 한마디로 대체할 수 있다? 너무나도 많은 요리사는요, 우리 spoil 하면 망치다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broth라고 하는 국 또는 soup을 보통 broth라고 합니다. 큰 냄비에 요런 냄비에 이제 보글보글 끓이는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끓이는 거를 우리가 broth라고 합니다. 근데 국을 망친다. 요리사가 많으면 당연히 요리 망치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손대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많이 모이면 좋다고 해놓고 어떨 때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주제와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수능인데도 우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이게 수능 35번 문제입니다. 이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선생님하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니까 또 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2번 보겠습니다. Each of these contradictory statements may hold true under particular conditions.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각각의 이런 상반되는 말들이요. 이러한 상반되는 아까 contradict가 상반되다, 모순되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contradictory 그래서 모순되는, 상반되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발언들이요. 어떨 때는 hold true 하면 요것 자체로서 진실되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특정한 particular condition,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이 말이 사실일 수가 있다. 그죠? 맞습니다. 반박 불가죠. 그런데 however
뭐 없이는요. Without clear statements of when they apply, 언제 그걸 적용할지, 그리고 언제 do not 적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리 of가 about의 의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명백한 statements, 말 없이는, 그죠? 우리 aphorism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격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담 같은 겁니다. 그런 그것들이 provide. 자, 요거 우리 little 하면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little 하면 거의 뭔가가 없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들이 보통 이 조금 있으면 뭐 little, 뭐 매우 조금만 더 있으면 little,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는 어, 내가 생각하기에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없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있다. 리틀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리틀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늘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상 거의 낫의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요, 제공을 해준다, 못 해준다, 거의 못 해준다. 인사이트니까 통찰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떠한 통찰도 무엇에 대한 겁니까? 어떤 관계, 어떤 관계?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지를 못한다. 어떨 때? 이것이 언제, 그리고 적용이 되는지, 언제 적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상반되는 말이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확실하게 이게 적용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상황을 주지 않으면 이 말이라는 것이요,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줄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이 꿰뚫어보는 눈이 바로 이 통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런 눈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상이 없는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that is why we heavily depend on aphorisms whenever we fac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in the long journey of our lives. 벌써 냄새가 조금 나죠? heavily는 무겁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사로 사용할 때는 뭐 무겁게도 되지만 매우라고 하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That is why 하면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the reason으로 쓸 수 있겠죠.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매우 어디에 의존하더라? 우리 아까 aphorism 했었죠? 격언. 그래서 우리가 이 격언에 바로 의존하는 이유. 어떨 때마다? whenever니까 뭐뭐 할 때마다잖아요. 그럼 어떨 때마다? We fac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in our long journey. 아주 긴 여행이죠. 여행 또는 여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그 다음에 도전을 마주할 때마다, 동사 마주하다,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격언을 의존하는, 격언에 우리가 매우 의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엥?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가 격언을 또는 이 상식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어떨 때 왜 이런 속담을 어떨 때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은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냥 이런 말이 막 옳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따라라라고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찾을 때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반드시 이 맥락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부족한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상식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3번은 상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보고 있다? 나쁘게 보고 있죠. 그러면 3번만 혼자 딴소리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읽었던 1번, 2번, 1번, 2번 보기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사용해야 될지 안 가르쳐 주면 의미가 없어라고 이야기했는데 3번에서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이거 격언에 의존하는 이유야라고 이 미안합니다. 여기 나쁜이 아니고 긍정이군요. 이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y provide even less guidance in situations where we must make decis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격언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일단 요 대의를 먼저 일단 잡아놓고 제공해 준다. 그래서 훨씬 입은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급 강조죠.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또는 훨씬 적은 뭐를 지침, 안내, 어디에서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지침을, 안내를 많이 제공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누가? 바로 이 격언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상식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4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주제에 맞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n facing a choice that entails risk.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문장 보시면 조금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when you are 이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 facing that entail risk. 자, 선택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면은 우리 risk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 즉 어떤 위험 요소, 그냥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순간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순간을 위험성을 우리 인테일 뭔지 압니까? 수반하다, 함의하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을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함의도,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의 순간을, 위험의 가능성을 가지는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which guideline should be used?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가이드라인, 이 지침을 또는 이 속담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자, 그 예로서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venture하면 도전하다죠. 그래서 도전되는 것이 없으면 뭐도 없다? gained. 획득되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하고 비슷한 거죠. 또는 better safe than sorry. 뭐보다는 유감인 것보다는 안전한 게 더 낫다. 그냥 도전해가지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더 낫다. 어떨 때는 도전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도전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다면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5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일단 7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반복적인 어구 또는 특정 개념과 관련된 어구를 통해 글의 요지를 추측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해줬고, 스텝 2에서는 요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책보다 선생님 설명이 조금 더 간단하죠. 뭐냐? 주제를 찾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애만 찾으면 문장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보면요. 특정 개념이라고 하는 것, 반복되는 어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도 다 선생님 하는 이야기랑 문제집 하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 찾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답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식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시를 본문에서 깔아 주었고요. 그 두 번째 예시 부분이 바로 1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통찰력을 제공해주지 못하더라. 요것 또한 약점이 있고 모순된다 이런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의 눈으로 이 지식을 바라보고 있는 예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3번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격언에 의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의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설명해 준 적이 없죠.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는 다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격언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적은 지침, 그러니까 충분한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맥락에서 이어지는 내용, 그리고 상반되는 격언과 상황에 대한 예시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5번도 이 상식적인 지식, 그러니까 aphorisms, 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냐,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냐라고 하는 시야, 좁은 시야만 가지고도 이런 30번대의 고난이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다음 시간 선생님하고 계속 이어서 지문 읽어볼 텐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방식을 활용을 잘 한다면 여러분들 성적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지금은 30번대 고난이도 문제지만 20번대의 주제찾기라든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0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원래는 20분짜리 두 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30분짜리 이제 31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요 강의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여러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필기하는 시간 잠깐 동영상 멈췄다가 필기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까지, 또 복습하는 시간까지, 모르는 단어 또 쳐다보고 하는 시간까지 가져가면 시간이 50분이 조금 촉박할 것 같아서 50분을 꽉 채워서 수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맞춰주면 남는 1, 20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정리도 하고 필기도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조금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한 15분 정도의 지문 하나를 하고 5분 정도는 정리하고, 또 15분 정도는 지문 하나 하고 5분 정도 정리하고,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면 1시간에 한 지문 3개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그리고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